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지난 주말에 동서울터미널 스타필드 속도 낸다는 기사 보셨을 겁니다. 신세계가 사업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죠. 원래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는 서울시와 한진중공업에서 17년도에 사전 협상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19년도 착공 목표였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이렇듯 뭐 하나 개발되는 게 변수가 많다 보니 분명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조감도도 17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그 뒤로 실제 신세계에서 개발할 가칭 스타필드에 대한 조감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이상 동서울터미널 운영을 맡아온 한진중공업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 문제로 신세계 동서울 PFV와 지난 2019년 10월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세계 동서울 PFV는 동서울터미널 상인들을 퇴거시킨 후 사업 인가를 진행키로 했는데요. 터미널 내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의 인도를 마친 뒤 절차대로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퇴거 작업을 일임한 한진중공업과 동서울터미널 상인들 간의 법적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일정이 상당히 미뤄졌습니다. 근데 지난 주말에 본격화 소식이 기사화된 겁니다. 기사 내용 좀 볼게요. 서울 강변 동서울터미널 부지에 신세계그룹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를 설립하는 프로젝트가 2년여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신세계그룹이 서울 강변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협상 사업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죠. 유통업계에 따르면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계획 중인 신세계 동서울 PFV와 한진중공업은 지난 6월 말에 서울시에 사전협상 사업 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신세계 동서울 PFV는 서울시와 사전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년 넘게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개발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었는데 이번 계획안 제출로 개발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특히 한진중공업과 입점 상인들의 법적 분쟁에서 한진중공업이 최근 승기를 잡으면서 개발 추진에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신세계그룹은 2019년 7월 한진중공업과 함께 신세계 동서울 PFV를 설립했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가 85%, 한진중공업 10%, KDB 산업은행이 5%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고요. 이어 3개월 뒤인 2019년 10월에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동서울터미널 부지를 4,02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신세계 동서울 PFV는 동서울터미널을 연면적 33만 578제곱미터, 40층 규모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유통 개발을 담당하는 신세계 프로퍼티의 구체적인 입점 형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단, 동서울터미널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프로퍼티의 핵심 사업인 스타필드가 들어설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스타필드 최소 연면적인 35만 제곱미터보다 부지가 작다는 점에서 신규 브랜드가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는 11,00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서울의 몇 안 남은 금싸라기 땅이죠. 강남, 잠실 등 주요 도심과 가까울 뿐더러 광진구, 성동구 등 배후 수요도 갖추고 있는 입지입니다. 이런 부지를 신세계에서 놓치지 않고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강변역 일대 지역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새로운 스타필드 동서울을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상권으로 봤을 때에는 대형 복합 쇼핑몰이 생기면 인근 지역에 빨대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고요. 다음으로 강변역뿐만 아니라 바로 옆 구의역 일대에도 호재가 있죠. 그래서 이 라인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미래 가치가 있죠.
구의역 일대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되어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 나왔던 사업이에요. 처음 구상 당시의 계획을 좀 보겠습니다. 구의역을 기준으로 북쪽 역세권은 재생 활성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었고, 남쪽에 우편집중국 KT, 동부지방법원 등이 있던 부지는 이전해서 그곳에 IT, R&D 중심 첨단 업무 복합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때 당시 계획으로는 약 2,600세대 정도가 공급될 예정이고,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 주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규모 주상복합단지인 성수동, 건대입구역, 구의역으로 이어지는 서울 동북부 대규모 역세권 주상복합단지 라인이 조성될 전망이죠. 근데 이 계획이 수립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실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발계획 변경 수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좀 더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처음 계획을 보면 구의역 일대에 많은 일자리, 주거 단지가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다. 구의역 북쪽 역세권은요, 5G 스마트 재생 테스트 베드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본격화됐습니다. 사실 지금 구의역 일대는 동부지방법원이 빠져나가면서 상권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공실도 많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구의역 북쪽 일대를 지정했습니다. 이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들이 구의역 남측에 예정되어 있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줄 것으로 보이죠. 이렇듯 구의역 일대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도 다 진행이 되고, 강변역,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수, 건대입구, 구의역, 강변역을 잇는 역세권 벨트 형성 주목해 볼 만하겠죠. 일자리, 주거단지 호재가 있는 곳에 인구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는 곳에 가격 상승이 있죠. 눈여겨봐야 할 지역의 호재들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